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건강, 돈 관련된 새해 목표를 많이 세우실 텐데 저도 올해는 N만 원 이상 모으기 이런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알차게 살아보면서 돈을 많이 모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소비관리법 그리고 월급관리법, 사회초년생의 돈관리법 오늘 이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 1년 10개월 정도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경제 지식이 이만큼씩 해서 이렇게 쌓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씩 쌓인 이 지식으로 제가 경제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이 소비관리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금은 받는 돈이 월급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이전에 유튜브를 하던 시절에는 뭐 광고도 하고 뭐 인스타 광고도 하고 뭐 협찬도 받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제가 월급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때의 유튜브만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액수가 더 컸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너는 왜 그러면은 유튜브를 안 하고 일을 하냐? 뭐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면서 돈은 더 적게 벌고 왜 그러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뭐 인생의 목표를 돈이라고 봤으면 사실 유튜브만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올해 27살 윤석열 나이 25살로서 제가 현재로서는 돈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자, 방송기자라는 업무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거는 유튜브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직장인 월급을 받고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돈만한 이런 중독성 있는 게 없으니까. 예전에 유튜브만 할 때는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막 쇼핑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써도 그렇게까지 걱정 없이 써도 남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직장을 갖고 그렇게 쓰던 대로 쓰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직장 들어오고 뭐 친구들이랑 놀 거 다 놀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막 쇼핑할 거 다 특히 쇼핑할 거 다 하고 뭐 그냥 시읒 비읒 비용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을 그렇게 직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모으는 돈 내가 한 30살, 40살 됐을 때는 진짜 모으는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유튜브 하면서 모았던 그 돈이 내가 모은 돈의 전부일 수 있겠구나. 라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재테크 습관을 들이기도 했고 소비 습관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년 전이다. 2년 전쯤에 가지고 있던 그 소비 습관이 완전히 고쳐졌고 이제는 좀 아끼고 모으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 노력해서 모으고 있어요. 제가 어떤 습관을 들였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경제 채널에서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거 괜찮네 하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무려 5분이나 됐지만 TMI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컨텐츠는 제가 앞으로도 많이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첫 발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 좀 많았던 거입니다. 파트 1. 나의 자산과 소비를 파악을 하고 줄일 것은 줄이기. 재테크라고 하면은 막 주식, 적금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들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습관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밑을 채워야 돼요. 그게 내가 가진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월급에서 지출 비율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상여금이나 보너스나 복지나 이런 거 다 빼고 뿔마로 계산했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서 월급을 깔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월급을 까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돈들을 다 빼고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뿔마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으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제 지출을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 68만 원, 관리비 12만 원, 통신비 7에서 8만 원, 교통비 10에서 15만 원, 보험료 10만 원, 구독 서비스 5만 원, 식비 20에서 40만 원. 고정 지출로 벌써 156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의류비, 피부과, 헤어, 네일 비용,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비용, 생필품 필요한 거 사드리고 시읒 비읒 비용, 택시비 이렇게 하니까 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으겠다고 다짐을 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월세는 그대로 68만 원입니다. 이 월세는 제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아요. 두 번째 관리비는 7에서 8만 원, 약 5만 원 정도 줄였고 통신비는 5만 원.
2, 3만 원 줄였고 그리고 통신비는 또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교통비 7에서 8만 원으로 줄었고 보험료 10만 원인데 보험료는 아빠가 대신 대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3만 원, 식비 20만 원 내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120만 원대로 기존에 156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아낀 거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아꼈는지. 저는 막 엄청 스크루지 마냥 덜 먹고 덜 쓰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쓸 건 쓰고 대신 혜택을 좀 염두를 해두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집값을 어떻게 아꼈는지. 집값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월세는 그대로 내고 있지만 제가 요즘 알아보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값에서 첫 번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진짜 한 7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기준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저는 해당이 돼서, 소득이 일반 사회 초년생의 소득이면 거의 10년 동안 굉장히 낮은 세율 2.4%로 계속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세 68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집을 만약에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면 월에 한 3, 4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월세가 반 이상 깎이는 거죠. 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제가 나중에 실제로 집을 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남기려고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버팀목이 되는 집을 찾습니다. 그냥 직방 같은 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뭐 허그 가능, 청년 버팀목 대출 가능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집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누릅니다. 대출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집 찾고 대출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땡기는 걸 원하는 거면 이제 최대 2억 원 내에서 보증금 80% 이내, 그러니까 2.5억 원 이내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2억 5천짜리 전세를 구하면 2억 원을 제가 받는다고 치면 2.4% 하면은 월에 한 40만 원대의 괜찮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은행을 찾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너 이거 뭐 서류 떼와 하면은 그 서류 떼와서 그 은행에서 그냥 심사해주고 바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꿀팁이 이제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이제 주소를 넣고 내가 얼마나 땡길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집값을 아끼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고, 저는 곧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제가 당장은 그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월세를 크게 줄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월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좀 달라지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 원에 살면 1년이면 12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월세의 15에서 17%를 돌려줍니다. 저는 아직 계산은 못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을 해놔서 저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좀 미만 한 80만 원 뭐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내가 내는 월세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집값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아끼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비인데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리비가 사실 막 12만 원 막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관리비랑 월세는 사실 진짜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막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집 나갈 때 무조건 전기 다 차단하고 뭐 물 같은 것도 저는 이틀에 한 번 씻고 낭비를 하면서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딱 기본을 쓰는데도 12만 원이면 내가 뭔가 집에서 막 덜 쓰고 이러는 방법보다는 어떤 혜택을 찾자 해서 찾은 게, 첫 번째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고요. 두 번째는 카드 자동이체입니다. 이 에코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6개월 동안의 뭐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그 전 6개월보다 내가 얼마나 아꼈었는지를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요. 그럼 내가 아꼈었다? 그럼 돈을 줘요.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전에 6개월 동안보다만 조금씩 아꼈으면 돈도 주는데 이 아꼈으니까 당연히 관리비는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좀 돈을 아끼고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3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관리비가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 자동이체인데요. 네, 매년 그냥 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게 카드 자동이체를 하면은 카드 혜택에도 되고 뭐 나중에 세액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게 더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통비인데요. 저는 이게 제가 실제로 기사를 써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쓰고 있는데, 이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카드랑 마일리지를 결합해서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비로 쓴 금액은 물론 내가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면 돈을 추가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던 교통비가 지금은 한 7, 8만 원으로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할인도 해주고 마일리지까지 적립을 해주니까 한 7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한 4만 원 정도 아끼는데 1년이면 4, 12 곱하면 거의 5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고 막 덜 먹고 덜 쓰는 것보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쓰더라도 아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휴대폰비인데요. 저는 이거는 아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사실 실천을 해와서 자급제폰이랑 알뜰 요금제를 같이 결합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핸드폰을 2개를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세컨폰은 이거는 그 무슨 갤럭시 10? 한 달에 8,000원인가? 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비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핸드폰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저렴한 걸 쓰진 않고 있는데 알뜰폰 그 개통을 하면 진짜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SKT라면 청년요금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 구독 서비스는 제가 기존에 이제 했던 거는 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 티빙, 프리미엄, 어도비, 웨이브, 아이클라우드 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막 한 6, 7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막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어도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막 만 얼마, 15,000원, 막 2만 원 막 이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아이클라우드, 유튜브 프리미엄, 어도비, 웨이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변명을 드리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보셔서 쿠팡플레이는 저희 가족이 로켓 와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쿠팡플레이는 공짜로 보고 있고 아이클라우드랑 유튜브 프리미엄, 어도비 이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SKT로 제가 가입을 했으니까 되게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웨이브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브랑 넷플릭스는 저희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보셔가지고 OTT 서비스를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이 보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저만 본다면 저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가입을 안 했을 거거든요. 많이 보지도 않고 저는 제 친구들 4명이랑 같이 가입을 해서 한 달에 4,750원이 나가요. 근데 이 하나마저도 저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보더라도 가족들이 많이 보면은 전 그만큼 월셋하다고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랑 웨이브 정도는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좀 큰 카테고리로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이나 환급금, 세액공제 등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우선 이건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동기가 쓴 기사를 보고 이거는 좀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건데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치과를 진짜 좀 많이 갔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서 환급금을 조회를 하면 진짜 병원을 많이 가는 경우에는 1년에 200만 원까지도 환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들 있잖아요. 병원비, 약값 이런 것들은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더 저렴한 병원을 가든가 더 저렴한 약을 사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앱이나 그런 사업을 잘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서울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뭐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남양주시 뭐 이런 데 살고 계신다면 그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런저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꿀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손목닥터 9988 막 이런 거를 하면 이거는 또 막 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뭐 이래가지고 많이 걷거나 뭐 아니면 막 내가 음식 사진 찍어서 뭐 올리면 뭐 얼마 정도 환급을 해주고 막 이런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뭐 남자친구한테 뭐 음식 사진 찍어서도 보내고 어차피 거르니까 제도만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좀 꿀이겠죠?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찔끔찔끔 돈을 버는 거는 안 해요. 안 하고 공부를 차라리 더 하지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사실 제가 할 정도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시간 투자 대비 돌아오는 게 많은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3번 이제 맥시멀리스트 분들 저예요. 안 쓰는 거를 파는 겁니다. 당근 마켓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 당근은 저도 해야 되는데 당근은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근데 리커머스 앱이랑
아름다운 가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 게 있어도 좀 이게 값어치가 있는 뭐 비싼 제품이라서 어느 정도 팔았을 때 돈이 되면 이거는 좀 이득이죠. 근데 막 짜치는 물건들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뭐 어디 가서 귀여워 보여가지고 산 인형 뭐 이런 거 당근마켓에서 파면 아무도 사지 않는데 뭐 팔아봤자 뭐 3,000원 이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막 못 쓰는 건 아닌데 내가 집에 둘 데도 없는데 나는 안 쓰는데 뭐 기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주면 알아서 거기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금으로 쳐줘요. 세액공제가 되는 걸 아셨나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막 저는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얼만큼 크게 소득공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그 회사에 친한 선배가 작년만 해도 거의 200만 원 정도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막 이거저거 안 입는 옷까지 해가지고 다 갖다 주니까 거의 한 140개 정도를 기부 아이템으로 쳐줘서 그게 거의 한 60만 원 막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심지어 픽업도 하러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리커머스 앱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리커머스 앱은 차란이라는 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선배가 뭐 기사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 했던 건데 안 쓰는 에코백 아니면 유행이 지난 옷 리커머스 앱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면 어느 정도 돈이 되고 어차피 버릴 것들을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만 가입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재테크입니다. 저한테 한 달에 얼마 저축하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한 달에 한 40% 정도 저축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많은 편이라고 이 영상을 제작할 만큼 많은 편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제 기준은 되게 많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금, 적금, 파킹 통장, 그리고 주식 투자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모았던 돈 이제 몇 천만 원 단위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예금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왜냐면 이 돈은 내가 안 쓸 돈인데 좀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 묵혀두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로 굴리는 돈은 따로 있다면 그럼 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금인데요. 제가 적금을 어떻게 들고 있냐면 정기적금 20만 원짜리 하나, 정기적금 50만 원짜리 하나, 카카오 26주 적금 하나, 그 다음에 자유적금 하나 이렇게 4개를 들고 이제 상황마다 다르니까 적금 드는 거는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저는 한 달 기준으로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3번 남은 돈은 항상 파킹 통장에 넣어놔요. 이게 파킹 통장이라는 건 하루만 이제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통장이거든요. 대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적금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킹 통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마다 이제 이자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는데 내가 이걸 언제 쓸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장 쓸 것 같진 않은데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100만 원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뭐 며칠 후면 이제 뭐 이자가 조금씩 쫌쫌따리 붙어요. 근데 막 한 일주일 후에 내가 갑자기 병원비로 지출할 게 생겼어. 그러면은 거기서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많이 들진 않더라도 파킹 통장에 항상 돈을 넣어놓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 투자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선뜻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사실 뭐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여쭤보시면 막 신문 읽어라, 뉴스 봐라 막 많이 하잖아요. 신문을 봐도 모르겠고 뉴스를 봐도 모르겠고 막 코피스 이런 단어 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런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된 공부는 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전 첫 번째로 이 경제 기사 책을 읽었어요. 저도 사실 경제 관련돼서는 완전 알못이어가지고 처음에 회사 들어왔는데 이 기사 써라 던졌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코픽스가 뭐 어쨌느니 뭐 아니면은 뭐 코스닥이 어쨌고 뭐 오늘 종가가 어쨌느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뭐 단어가 뭔지는 알지만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뭐 어떤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고 이거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명을 찾은 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좀 그런 나오는 기사들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저 이거 누가 쓴지도 몰라요. 그냥 서점 돌아다니다가 찾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읽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오르나? 내가 너무 궁금했던 거. 금리가 막 올랐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막 하느니 금리 동결했는데 왜 동결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저의 의문을 풀어줬던 책입니다.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은 왜 경기를 어떻게 추락시키나, 아니면 원자재 시세를 어떻게 읽는지, 막 구립값은 누가 올리나, 막 구립값 뭐 얘기하는데 구립값 올리는 게 나랑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책을 한 권 읽고 나니까 그래도 그 경제 쪽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해진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은 좀 경제를 입문하시는, 경제 기사를 읽어보고 싶다 하는데 경제 기사가 막상 뭔 소린지 몰라서 못 읽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스타 보다가 그런 재테크 툰을 보면서 이거는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했다 생각을 해서 재테크 툰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 기사 책도 읽고 재테크 툰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 베이스의 지식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시사상식 공부와 신문과 뉴스를 꾸준히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회고 국제적인 뉴스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경제만 알기 위해서 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올랐고 이런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분야의 뉴스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금투자랑 환테크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선뜻 하기에는 이 오르락 내리락 너무 좀 불안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이나 외환 같은 시장은 좀 안전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이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좀 덜 공부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금투자나 금 ETF나 아니면은 환테크 그런 엔화 사 모으거나 뭐 가끔 떨어졌을 때 달러 사 모으고 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 외에는 그러면 전 짠테크는 많이는 안 하는 편이에요. 뭐 토스로 뭐 모으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하는 편은 아니고 뭐 이제 뱅크샐러드 같은 거 꼭 쓰세요. 가계부는 꼭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어디서 들었지만 저는 지금 안 하는 꿀 돈 모으는 게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특히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 인터뷰 때문에 만난 어떤 블로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웃이 뭐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이런저런 뭔가 협찬을 되게 많이 받아서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으러 가는 거나 아니면 막 드레스 피팅이나.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막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 이거저거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쏠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실제로 블로그를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버는 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돈을 벌진 않아도 그 무료로 방문해서 이거 해라. 이거 와서 먹어보고 뭐 블로그 리뷰를 남겨라. 하면은 사실 막 엄청 저렴한 음식점이 아니고 뭐 적당히 어느 정도 막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격대 있는 음식점에 뭐 블로그 포스팅 하나 써주고 내 얼굴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할만하잖아요. 뭐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뭐 사진 올리는 거 어차피 인스타에 올릴 거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협찬 받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옛날과 지금 달라진 거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술, 클럽 같은 좀 보여주기식의 소비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옛날에는 좀 인스타 맛집 이런 걸 되게 많이 갔다면 지금은 사실 뭔가 웨이팅 있으면 별로 안 가게 되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찾아가고 사실 떡볶이 마라탕을 제일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좀 다이어트래. 그 돈을 아끼는데 엔겔 지수를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막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은 전 한 8,000원에서 10,000원밖에 안 나오고 떡볶이 같은 거 먹어도 신전 떡볶이 둘이 가가지고 뭐 인당 4,500원. 그리고 엽떡 같은 데 가면은 그 2인 엽떡이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먹으면은 거의 한 6, 7,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렇게 비싼 음식을 잘 안 먹게 된다. 그리고 의류를 구입할 때는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요. 유행템을 잘 안 사고 제가 옛날에 1, 2학년 때 입었던 옷들을 한 번 다 버린 경험을 하고선
아, 나는 진짜 입는 옷만 입고 내 스타일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옷은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유행템 특히. 막 발레코어룩, Y2K 막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아, 이거는 100% 내가 이 시즌만 입고 안 입겠다 싶어서 안 사고 이런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쇼핑하울 같은 것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뭔가 여행 같은 걸 가서도 이건 사야 돼 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발리 같은 거 갔거나 아니면 대만 같은 거 갔을 때도 이건 사야 돼라는 기념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사실 잘 안 사요. 어차피 뭔가 돌아와서 한국에 오히려 그거 뭐 펑리수 이런 거 한국에 맛있는 거 더 많은데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습관이고 별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드는? 뭐 일본 가면 러쉬가 훨씬 싸니까 러쉬를 사야 돼 하면은 굳이 안 사요. 어차피 한국에서도 러쉬 안 사는데 일본까지 가서 굳이 러쉬를 사야 되나? 소비가 그런 데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이랑 헤어 같은데 제가 지금 네일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커트밖에 없고 예전에는 색깔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뿔이 나면은 다시 덮으러 가야 되고 헤어랑 네일을 안 한 것도 제가 큰 지출을 줄이는 데 되게 효과적입니다. 사실 네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치면 제가는 원 컬러를 했어도 한 4만 원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트까지 하면은 막 8, 9만 원, 10만 원까지 깨진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한 7, 8만 원 깨진다고 치면 그러면은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깨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안 해도 뭐 그렇습니다. 뭐 네일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네일을 하는데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그 족쇄를 벗어 던지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확실히 손톱은 건강하지만 손 주변은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화장품도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최근에는 영업을 당해서 몇 개 더 사긴 했지만 화장품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고 저는 하나 하면 진짜 오래 쓰고 잘 안 바꾸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좀 가지게 된 좀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음식엔 진심이지만 많이 먹지 않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좀 자잘한 소비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방꾸미기, 닭부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거나 소품들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목도리라든지 아니면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도 한 번 산 것들만 되게 오래 쓰고 반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소비를 줄이는데 되게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는 좀 짠순이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오는 긍정적인 돈 아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떠들어 봤는데 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길 바라고 좀 되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했는데 앞으로도 돈 관련된 영상, 경제 관련된 영상 많이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도움 됐으면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